나는 라마다 조 회장의 VIP 룸에 초대돼 줄리에게 접대받았다입니다. 접대라고 상황을 정리했네요. 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협회 회장입니다. 이 방송이 공개한 아이디 카드를 봤어요. 보니까 저 밑에 빨간 네모 보이시죠? 이분 올해 82세더라고요. 1940년생이십니다. 저게 뭐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니라면 저분이 저걸 위조한 것을 열린공감TV 측에 공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해욱 씨의 주장은 이겁니다. 줄리를 봤다는 건 안해욱 할아버지가 58세이던 1997년의 이야기입니다. 5월 7일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회장의 초대를 받아서 5층에서 6층쯤으로 기억하는 개인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다른 언론과 인터뷰한 걸 봤는데 4에서 6층이라고 다시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로 이 연회장에서 줄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 대표를 만났다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안해욱 옹은 그날 일행 등과 함께 점심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영했던 고깃집 하루동선에서 식사를 했고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다가 오후 5시께 호텔 지하 볼케이노 나이트에 갔다고 했습니다. 안 회장은 그때 볼케이노 나이트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나이트, 줄임말로 라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이트라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나이트홀에서 술을 시켜 먹고 아가씨들과 동석을 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회장님이 뵀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5에서 6층에서 그런 사이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안 씨를 보고. 지하 나이트클럽에 내가 잠깐 갔는데 당신이 계시길래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라면서 초청의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열린공감TV는 이곳을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던 연회장, 아방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아방궁. 자, 안해욱 씨는 줄리라는 여성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딩이 같은 가시나 저녀는 무당하는 게 딱 맞는데 남상에서 딱 그런 스타일. 신기 있는 그런 여자가 색이 세다. 나는 밑에서 이쁜 아가씨들 하고 있다가 이 온놈을 보니까 남성적으로 생겨서 여성적이 아니고 남상이고 광대뼈 나오고 모 회장이 저런 남성적인 여자가 오히려 괜찮은 여자라고 해서 그럼 니나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성을 평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열린공감TV에서 다루고 있는 강남 나이트 후기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생 안해욱님의 강남 나이트 후기 짚어보겠습니다. 24년 전 58살이었는데요. 그분의 부킹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CG를 만들었거든요. 자, 이런 분의 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트 가서 다른 아가씨들이랑 부킹하고 있었는데 조 회장이 올라오라고 하니까는 이제 남상 같은 못생긴 여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취향이 아닌 여자가 있어서 그 니나 해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리해드릴게요. 어떤 발언인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간을 폄하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하는 분의 우리 주장을 국민들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줄리라는 여성에 대해서 문딩이 같은 가시나 전혀는 무당하는 게 딱 맞는데 남상의 딱 그런 스타일, 신기 있는 그런 여자가 세기 세. 나는 밑에서 나이트에서 이쁜 아가씨들하고 있다가 온 놈을 보니까 남성적으로 생겨서 여성적이 아니고 남상이고 이러니까 남대상이고 광대뼈 나오고 그러니까 PD가 물어봐요. 저같이 나왔어요? 아유, 네 거기는 나온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남자 얼굴이랑 비교를 하면서. 박 회장이 저런 남성적인 여자가 괜찮은 여자라고 해서 그럼 니나 해라. 이렇게까지 웃음이 다 나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오후 5시에 강남 나이트에 들어갔는데 이쁜 아가씨들과 있다가 갑자기 남상 같은 여자를 만나서 화가 많이 나시고 그럼 니나 해라 이랬다는 것 같아요. 딸버린 여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어르신입니다. 자, 이 토크를 하는 열린공감TV의 출연자 한 명은 기자 출신이라는데요. 후배들이 보기에도 참 민망했는지 일방 주장을 그냥 받았었다는 이유로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었어요. 오마이뉴스 기자들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일명 제보자들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사기 전과가 있거나
수감 중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보자 X의 주장을 바탕으로 MBC가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했고요. 채널A 기자 하나를 구속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무혐의.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입니다. 많죠 뭐. 옵티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르신은 딸버린 여성에 대해 혐오스러운 표현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데 전 법무부 장관까지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좀 많이 틀리죠. 왜냐면 이런 거를 정치부 기자를 10년 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밑도 끝도 없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폭로하는 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미애 씨와 열린공감TV 등을 고발했습니다. 이 건이 조속히 빨리 정리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25년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 얼굴 기억하세요? 혹은 25년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 얼굴 기억하십니까? 저도 떠올려 봤어요. 기억 안 나요. 40년생 안혜욱 씨는 근데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장충체육관 들어가면 8, 9천 명 그냥 특징 확 외워버리는 특별한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뭐 그러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그런데 이 안혜욱 씨의 인터뷰를 보면요. 앞서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이 월급도 한 25배가량 차이 나는 그런 진술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오류를 보이셨는데 이 58세에 당시 강남 나이트를 방문했던 후기를 들으면 기억을 자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게 드러나요. 일단 오늘 새로 한 인터뷰에서는 옷차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부유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네. 장충동에서 8, 9천 명씩 싹 스캔하는 그 능력은 어디 가셨는지.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제가 다 짚어보겠습니다. 조 회장이 자신을 부른 호텔의 층수. 기억을 못해요. 그때는 인터뷰에서는 5, 6층, 오늘 인터뷰에서는 4, 6층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인인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주얼리라는 여성의 본명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그 학교의 교수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주얼리의 본명 기억하시냐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그 기억이 안 난대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가물가물해하는 표현이 나와요. 조남호 회장 연회장 관련해서 홀의 크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거기 악기가 있었는데 얼핏 기억에 드럼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요. 왜 필이랑 뭐 그 플룻 이런 건 헷갈릴 수 있지만 드럼은 좀 헷갈리기 힘든데, 그죠? 그리고 키, 몸매 등에 대해서도 묻지만 정확한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감히. 분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인터뷰에서 안혜욱 옹께서 확인해 주신 것은 김건희 씨의 대학교 사진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자 그 여자를 내가 24년 전에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줄리라는 예명이 주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인간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혐오스러운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4년 전 사진. 아무튼 저 사진을 그 대학교 때 사진을 보고 내가 24년 전에 봤던 그 여자 맞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보자를 찾아볼까 해요. 여러분들 집단지성으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혜욱 옹은 1997년 5월 7일 나이트 룸도 아니고 홀에서 아가씨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달력을 찾아봤더니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달력 띄워주시죠. 수요일부터 라마다 나이트에 가셔서
당시 오후 5시에 호텔 나이트에 입장하신 58세 안혜욱 옥님과 부킹하시고 어울리신 당시 아가씨 계시다면 제가 제보 받겠습니다. 얼굴은 저렇습니다. 과거 사진은 찾아보시면 또 나올 텐데요. 아무튼 본인이 맞는 것 같다. 저분이랑 오후 5시 넘어서 만났던 것 같다라는 아가씨 있으시다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라나, 나이트라는 게 있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볼케노, 라나 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업소 등록을 했던 거 보니까 2000년대께쯤에서 볼케노 나이트라는 게 그 지역에 등록됐던 것까지 찾았는데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라나라는 게 정말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요, 97년도잖아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나우누리, 천리안, 싸이월드 막 이런 게 생겼을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그 호텔, 서울 호텔, 잘 나간 호텔에 대해서 품평과 그다음에 수질이 어떤지, 좀 속된 말로, 그리고 또 입장료는 어떤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주로 들어가는 뭐 입장객들의 나이대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게시글이 많았거든요. 그런 나이트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공유되던 시대인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엘루이 호텔의 줄리아나, 선샤인 호텔의 보스, 그리고 리츠칼튼 호텔의 닉스앤 녹스, 물라이트, 돈탈 마마 이런 건 다 찾을 수 있었는데 라나는 아무리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진짜 일반인들이 가는 나이트였나? 아니면 룸사롱이었나? 나이트 형식을 해놓고 룸사롱처럼 운영을 했다면 내가 어느 나이트 갔다 왔어 하고 놀라웠던 거를 이렇게 공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구글링을 며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가는 뭐 이런 나이트들이 있었고요. 안혜옥 씨는 그 말대로 부킹을 했어요. 나이트에서 부킹을.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홀도 있는 곳에서 부킹도 하신 것 같은데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왔던 후기는 없는지 너무나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엘루이에서 줄 서는 뭐 여자분들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다 있거든요. 보면 이제 학교 끝나고 그냥 평범하게 청자켓에 뭐 긴 치마 입고 가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대학생들이 주로 있었고 30대 후반만 돼도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고로 이건 그냥 제 사담인데 제 친구한테 이때 당시 나이트 문화 기억나니? 그랬더니 자기가 전 땡땡 탤런트를 봤던 게 최고령인데 그게 30대 후반이어서 욕을 엄청 많이 먹는 탤런트였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분은 내 친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확인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6,000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줄리 관련해서 집중 파고 있으니까 그 목격자분 발언 지금 파고 있으니까 동네방네 URL 빨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어도 가도 되죠. 엘루이, 닐라. 97년 라마다 나이트가 웬 말이냐. 사필기정님 감사합니다. 그쵸. 엘루이가 닐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닐라가 NYLA, 뉴욕과 LA의 준말이래요. 물이 제일 좋았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것도 기억을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팩트 체크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때 97년도에 김건희 씨는 숙대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했다고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김명숙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 불우한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대표는 당시 경기대 미대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조 회장이 왜 김 대표를 김 교수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띄워줬는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만 안 회장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김 교수가 자기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이제 시간 강사라고 하면서 흘립니다. 열린공감TV 측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줄리라는 여성이 나중에 교수가 되고 싶어하는 여성인데 자기가 될 미래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말하고 다니면서 결국엔 이루고 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만나보고 이런 정신 분석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라마다 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안 시점은 훨씬 뒤에요. 한 10년 뒤에 알게 되거든요. 근데 1997년 서로 알지도 못하는 때인데 이렇게 아무튼 연결을 합니다. 네. 뭔가 사람이 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열린 공감 TV 역시 그렇습니다. 이분도 1년 전부터 단독 특종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줄리라는 제목의 영상 올렸고 초반 내레이션을 통해서 이 내용은 팩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팩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문이며 기억이고 합리적 의심이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허상이고 가상일 수도 있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상을 시작하셨어요. 저게 여러분들이 올리신 겁니다. 근데 결국 뭔가 찾아내긴 찾아내셨어요. 이렇게 나중에 바라고 싶은 현상,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그런 거 해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무튼 허구라고 옛날에는 주장을 하시면서 방송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도 그때 당시에는 공직에 있었고 하니까 일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그냥 놔두다 보니까 계속 커지고, 그리고 또 12월 중순쯤에 정치권에서는 뭔가 하나 터질 것이다. 누가 등장할 거다. 분명히 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뭐 그런 호사가들의 얘기가 실제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이제부터 매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1시에는 김강일 쇼, 3시에는 팩폭 시스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터냐? 내년 1월 3일부터입니다. 팩폭 시스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